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몇 개 좀 더 넣어놓을까 하다가 괜히 뭐 본질이 흐려질 것 같아서 딱 수업 시간 때 나갔던 것만 정리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듭 제곱근 문제 하나랑 지수 정수 조건 문제, 그 다음에 또 로고 정수 조건 문제. 사실상 1, 2번은 우리가 수업 때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교평소에도 있고 빈출형 정리에도 있고 하니까 풀어봤다면은 아마 풀 수 있을 거라서 그냥 넣어놨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건 대놓고 수업 때 하는 거라서 답이 기억날 수도 있을 거라서 그냥 개수만 더 세보라고 그냥 집어넣어놨어요. 바꿨어요. 그래서 처음에 80으로 썼다가 80은 좀 괜히 그냥 뭐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50으로 바꿨는데 문제는 또 80으로 냅둬가지고 미안해. 답안지를 수정을 했습니다. 답안지를. 자, 일단은 제한시간에서 놓고 봤을 때는 3개가 전부 다 맞은 사람이 1명, 2명, 3명, 3명, 하하하하. 그 중에 한 명은, 10분 중에서 거의 5분 이상 남은 상태로 끝나가지고, 더군다나 내가 답을 체크했을 때 내가 쓴 답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어쨌거나, 26개로 쓴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나도 처음에 26개로 써가지고, 미안해. 27개가 맞아요. 그 다음에, 2개 맞은 사람이 남은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다 2개였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명. 오늘은 지금 뭐 결석자도 좀 있고 그러네요. 자, 아쉽게도 틀린 문제는 역시나 3번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26을 썼어요. 거의 대부분이 맨 처음에. 그 다음에 한 개 맞았던 사람이 아쉽게 1명. 아쉽다. 1번과 3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과 시간까지 놓고 봤을 때는 이제 3개가 다 마무리된 친구가 하나, 둘, 셋, 넷, 1명이 늘었어요. 아쉽다. 1명이 늘었습니다. 1명만 고쳐서 맞았고요. 그 다음에 아쉽게 2개로 남은 친구가 하나, 둘, 3명. 그렇죠. 역시나 뭐 3번 그대로 있고요. 아쉽게 1번이 정리가 안 된 친구가 1명 있기는 했습니다. 자, 이게 그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또 그렇게 막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완전 막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또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생각 안 하고 들어가면은 그죠? 이것도 답이 좀 이상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1번하고 3번만 좀 볼게요. 뭐 2번은 지금 뭐 다 맞았으니까 그냥 넘어가 봅시다. 자, 1번에서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x의 n제곱 빼기 8. 그 다음에 x의 2n제곱 빼기 8은 빵이다. 공학교도 지금 인수분해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럼 얘가 0 될 수 있는 경우는 인수마다 0이 되는 경우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x의 n제곱이 8 아니면은 x의 2n제곱이 지금 8 나오는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n이 어차피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좌우대칭, 그죠? 2차 함수 느낌, 그죠? 2차, 4차, 6차, 8차. 그러다 보니까 얘는 8 나오게 하는 거니, 무조건 2개가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이때 양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본다? 그냥 2n제곱근 8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양수밖에 없으니까 8의 2n분의 1제곱으로 써주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음수로 마이너스 8의 2n분의 1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첫 번째 n이 짝수인 경우랑 홀수인 경우를 좀 구분해서 봐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8 나온다고 친다면 근이 2개가 될 텐데, 그렇죠? 얘는 지금 n제곱근 8, 그럼 8의 n분의 1제곱. 그렇죠? 여기는 8의 n분의 1제곱에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홀수인 경우도 또 생각해야 되죠? 우와, 이걸 언제 이렇게 다 보고 있어? 겨우 9번밖에 안 되는데 머릿속에서 다 나와야 돼요. 이거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근이 뭐구나, 이게 머릿속에서 다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이 써봤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끝나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8 나오는 게 실근이 딱 하나밖에 없구나. 그쵸? n분의 1제곱에 관련된 걸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실근의 곱이 지금 마이너스 4로 나와요. 그럼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로 나온다 그러면 음수가 홀수게 나와야 되겠네. 일단 얘는 빼박 음수 하나가 나와요. 그렇죠? 이쪽에서 지금 음수가 나오면 그럼 되냐? 당연히 안 되겠죠. n이 무조건 홀수로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죠? n이 홀수가 아니면은 얘는 모든 실근의 곱이 무조건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 3개 곱한 게 지금 마이너스 4로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의 2n분의 1제곱
곱하기 8의 2n분의 1제곱 곱하기 8의 n분의 1제곱. 자, 요게 지금 마이너스 4로 나와주면 되는 거고, 이때 마이너스 날려주고, 그 다음에 얘는 8로 묶어주면은 2n분의 1, 2, 그쵸? 그래서 4가 될 거예요. 자, 얘는 지금 4가 되겠네. 밑을 다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정리해준다면, 이건 그냥 날릴게. n분의 3이 6이 되겠죠? 요게 둘이 똑같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n 값으로 가능한 게 3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은 넘어가고요. 3번. 호호호호하호호호. 혹시 모르니까 그냥 일단 써볼게요. 2n제곱 빼기 2분의 1의 로그 2의 루트 n. 얘가 지금 80 이하의 자연수가 되더라. 자, 이렇게 쓰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괜찮죠? 이래버리면 무슨 실수가 나오냐면은 80 이하가 다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80 이하가 다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떠냐? 밑이 2네. 어차피 2분의 1 나중에 날리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2를 딱 곱하는 순간 얘는 로그 2의 2n제곱. 그죠? 일단 뭐 그 진수는 뭐 나중에 정리한다고 치고, 그럼 얘도 2 곱해야 되니까 160. 그쵸? 뭐지? 만약에 80으로 잡았으면은 얘 자체가 자연수로 나와야 되니까 실제로 많아봐야 몇 개 나와요? 아니면 80 이하의 자연수인데 80개를 넘어갈 리는 없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얘가 자연수인데 될 수 있는 자연수가 1, 2, 3, 4, 5, 6, 7, 8부터 80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80개가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80개인데 이래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얘가 또 자연수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막 100몇 개 튀어나와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럼 얘는 160을 의미하는 게 뭐지? 그렇죠? 자, 얘가 160을 의미하는 거는 딱 요런 느낌이에요. 얘 자연수면은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한번 해서 본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마치 이런 느낌이지. 뭐냐면은 fn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n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되게 하는 거니까 그 자연수가 되는 거를 지금 라젠으로 잡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함수값이 자연수 나오게 하는 걸 구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정수 조건에 관련된 얘기가 결국에는 함수에서 y축의 값이 뭐 자연수 나오는 애들 일일이 다 찾아주는 걸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정리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f 인버스 y가 x야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정리해서 보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로그 함수를 갖다 지수함수로 돌려서 보는 거.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배 들어갔다 그러면 얘는 2라젠. 2배가 되는 160가지 중에서 짝수만. 괜찮죠? 짝수만. 그러니까 이건 짝수로 나와야 돼. 얘는 자연수로 나오면 안 되고 얘는 짝수로 나와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내가 부등호로 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실수 많이 나와요. 왜? 나도 맨 처음 풀었을 때 그 실수했거든. 나도 맨 처음 풀 때 부등호로 하니까 답이 52개가 나오는 거야. 13개인데 왜 4배가 됐지? 다 되는 걸로 착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고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상관은 없어요. 뭐 일단 얘 같은 경우에 로그 2라고 했을 때 찢어 놓으면은 2n 2에서 2분의 1 뺐으니까 2분의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2n의 2분의 3제곱, 그렇죠? 2의 짝수 제곱으로 볼 수 있겠고, 2 날리면서 마이너스 1제곱 해주고, 그 다음에 스몰 n, 그렇죠? 이거 딱 역함수 만드는 느낌이랑 똑같은 거니까 2의 3분의 4라젠 빼기, 그렇죠? 이렇게 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밑이 1제곱수에 관련된 거, 그죠? 사실상 소수보다는 제곱수 얘기하는 거예요. 1제곱수에 관련된 거니까 얘가 음이 아닌 정수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라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2부터 해서 5, 8, 그죠? 3으로 난 나머지가 2인 애들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까지였을 때는 38까지밖에 안 되니까 13개로 나와버리는데, 얘가 80까지 나와요. 괜찮죠? 80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로 됩니다. 그럼 얘를 예수로 어떻게 세지? 그쵸? 등차 수열이잖아요. 등차 수열이니까 1차식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A는 1부터 얘는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27 집어넣으면 됩니다. 1부터 27까지 자연수의 개수랑 똑같겠구나. 그렇죠? 1항, 2항, 3항, 그렇죠? 27항. 딱 그 느낌으로 세주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27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이팅. 오케이. 괜찮을까?
너무 쉽지? 너무 쉽지? 오케이. 자, 다시는 안 틀릴 수 있겠다. 이야, 다시는 안 틀릴 수 있겠어.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지수로그 함수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지수로그 함수. 스텝 4는 일단은 빼둬도 상관은 없어요. 자, 우리가 그 지수함수의 그래프, 로그 함수의 그래프 둘을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때요? 우리 함수 그래프 왜 하는 걸까요? 함수의 그래프를 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있을까? 우와! 안 망가졌다. 자, 함수의 그래프를 하는 이유는 딱 이것 때문이야. 제일 우리가 먼저 문제를 접근에 들어갔을 때, 수학적인 접근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뭐냐면은 방정식이에요. 아, 이런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항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8 이래버리면 뭐 넘기면서 뭐 x 플러스 2의 제곱은 0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만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 뭐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빼기 5는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방정식 해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조금 안 구해져요. 그렇죠. 이게 방정식만 가지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니 당장 대수함수의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도 힘들어 죽겠는데 초월함수는 당연히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뭐예요? 그 함수로 그리면 되지 뭐. 그렇죠. 그래프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면 되지 뭐.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 미분까지 쓰면서 그래프를 막상 딱 그려놓고 보니까 마이너스 뭐인데 플러스 뭐한데까지 나오네. 그럼 당연히 0인 애가 어딘가 있겠는데 그럼 그는 무조건 하나가 있을 테고, 아 실근 개수는 일단 무조건 1개야. 그래. 그럼 이제 그 근은 얼마일까?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그 근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가 쓰는 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들어간다? 사이값 정리. 그렇죠. 사이값 정리. 아 얘는 몇 집어넣으면 얘보다 작고 몇 집어넣으면 얘보다 크니까 그 사이에서 근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어떻게 들어가냐? 그냥 계속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사이값 집어넣으면서. 아 얘 무슨 뭐 3 집어넣고 뭐 4 집어넣는데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면 3.5 집어넣어 보면 되겠지. 괜찮죠? 이러면서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근을 구하기는 힘들지만 대략 어디서 나온지는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진다. 괜찮죠? 자, 그렇게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함수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방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건데, 방부등식의 해를 그냥 대수정 연산대로 풀기 힘드니까 그냥 그래프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괜찮죠? 당장 3, 4차 함수만 하더라도 우리가 쓰는 이유가 뭘까요? 3, 4차 방정식을 고등과정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수학상에서 하잖아요. 3, 4차 방정식. 그거 되는 거 몇 개 안 돼요. 진짜 이따만큼 3, 4차 방정식 문제가 나오잖아요. 고1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점밖에 안 돼요. 고공에는 못 풀어요. 근데 거기에서 3, 4차 방정식을 고등학생들이 더 풀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더 제시하나요? 2, 3학년 때? 안 해요. 그냥 함수로 가요. 그냥 3, 4차 함수로 수투해서. 괜찮죠? 아, 그래프적으로 실근의 존재만 판단하면서 들어가자라는 거.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함수들을 계보를 다 한번 나타낸다고 친다면 당연히 맨 처음에 받는 게 대수함수. 그쵸? 고등과정에서는 이런 용어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대수함수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대수적 연산으로 정리가 가능한 함수들이에요. 자, 그럼 대수적 연산은 뭐냐? 원래 대수라는 말 자체는 대체할 대자의 숫자수예요. 그래서 문자로 표현해서 계산에 들어간다. 그 중학교 때 문자화식 하잖아요. 그 내용으로 나온 거기는 한데, 그냥 넓게 따지면 뭐냐면은 대수적인 연산은 문자로 바꿔서 푸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보다 좀 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대수적 연산이 가능한 함수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대수적 연산은 4칙 연산으로 계산 가능한 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셀 수 있는 횟수만큼만으로 봤을 때의 함수들을 대수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대수함수는 첫 번째 유리함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리함수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대수함수 안에, 유리함수 안에 또 몇 가지 있었어요. 우리 뭐 미적분 선택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확통 선택한 사람도 있는데, 뭐 확통,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피곤해. 50% 킬. 미안. 자, 그래서, 유리함수가 있는데, 이 유리함수 안에는 지금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다항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편의상 우리는 분수함수라고 불러요. 원래 정규 교육과정에서 분수함수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원래 의미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예요. 근데 분수함수라고 그냥 읽을게요. 자, 그러면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이게 이름은 사실상 그거예요. 뭐냐면 다항이라는 게 마늘 다자의 항자예요. 항은 다항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항식이 한 개 이상인 식이 다항식이고요. 그 다항식으로 만들어진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 그러면 이런 것만 다항함수냐? 이런 것도 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다항식의 정의는 그냥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 애들만 다항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항이 2개짜리인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어쨌거나 뭐 말은 좀 그렇고요. 영어로는 얘가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노미얼이 항이라는 뜻이에요. 항이 여러 개 있는 거. 근데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몇 차 함수들은 전부 다 그냥 다 다항함수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뭐 일단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항만 예시를 들어본다 그러면 xn제곱 이렇게 들어가니까 통으로 놓고 보면 xn제곱으로 볼 수 있구나. n이 의미 아닌 정수. 그쵸?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의미 아닌 정수? 그럼 0도 된다는 얘기인가? y는 x의 빵제곱 1이야. 괜찮죠? 상수함수. 그래서 상수함수도 전부 다항함수의 일종입니다. 상수함수도 다항함수의 일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y는 뭐 x분의 1 같은 거. 그쵸? x의 마이너스 1제곱. 똑같이 y는 x의 n제곱으로 나타난다 그랬을 때 n이 음의 정수인 거. 그쵸? 이렇게 되겠고,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무리식으로 만들어진 함수예요. 그럼 무리식으로 만들어졌으면은 무리수의 확장 버전으로 나온 건데, 우리 무리수 표현하는 방법이 뭐 있어요? 고등과정에서 무리수 표현하는 방법이? 무리수가 딱 4개 나와요. 무리수가 4개 나와요. 첫 번째는 거듭제곱근으로 나타나지는 무리수. 그죠? 거듭제곱과 연관된 무리수.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원줄 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수원에서 또 배우는 거 지수와 관계된 무리수 로그.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극한과 관련된 무리수. 확통 선택자들은 몰라도 상관은 없는, 그쵸? 요거. 근데 지금 여기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자, 이 4개 제외한 무리수는 우리가 표현을 못해요. 근데 얘는 지금 하나의 숫자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식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식을 만들 수 있는 건 얘랑 얘밖에 없는데,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초월함수로 빠져요. 그래서 무리함수로 지칭되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거듭제곱근으로 나타내는 거. 그쵸? 얘로 나타나는 함수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y는 루트 x. 자, 이런 게 있다고 친다면은 지수로 돌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y는 x의 n제곱으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 n이 유리수인 애들이에요. 괜찮죠? 유리수인 애들. 그럼 n이 무리수인 건 뭐냐? n이 무리수인 거 어떡하지? 막 x에 막 파이 제곱 막 이런 거. 이건 뭐지? 아쉽지만 이거 대수함수가 아니에요. 원래 대수함수는 y는 x의 n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들 중에서 n이 유리수까지입니다. 그래서 원칙상 유리함수는 지수가 유리수까지만. 그럼 지수가 무리수인 애들은 초월함수야. 왜 초월함수냐면은 대수함수의 정의 자체가 셀 수 있는 횟수만큼 곱하는 애들이에요. 4치견산 자체를 셀 수 있는 정도로만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지수가 무리수로 나오면 이거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리함수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냥 편의상 나는 어차피 대수함수라는 용어가 고등과정 용어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편의상 n이 실수인 거라고 써놓게요. n이 실수인 거. 원래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은 초월함수는 뭐다? 그죠? 뭔가를 초월했겠죠? 그죠? 뭘 초월해요? 대수를 견산을 초월하는 함수. 그쵸? 여러 번 곱하는 정도는 안 되고 아예 셀 수 없는 횟수로 곱하는 애들은 모두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실제 초월함수 전체 함수가 이따만큼 있으면은 대수함수는 점. 괜찮죠? 대수함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초월함수. 그 초월함수들 중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요거 세 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초월함수들 중에 극히 일부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극히 일부예요. 근데 왜 3개밖에 안 해요? 고등과정에서 초월함수를 왜 3개밖에 안 하냐?
자연계에서 나타나지는 모든 함수 그래프를 다 따져보잖아요. 99% 이상이 이거 세 개로 다 잡혀요. 진짜로. 세 개로 다 잡힙니다. 우리가 뭐 재밌어하는 그 그러니까 빛 있잖아요. 빛의 움직임, 막 전자기파 전부 다 사인파죠. 괜찮죠? 미안해. 알았어. 자, 일단 그거는 무리수네요. 아무튼 좀 넘어가면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할 텐데, 그럼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어요? 대수함수는 지들끼리 연산 다 대수적으로 돼요. 괜찮죠? 이건 뭐 거듭제곱을 쓰고 막 뭐 인수분해하고 해서 정리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초람수는 막 인수분해해서 뭐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쵸? 뭐 물론 초람수 중에서도 이제 지들끼리 이제 대수적으로 인수가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거기까지가 전부 다예요. 그래서 얘네는 교차 계산 자체가 아예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지수함수는 지수함수끼리 계산이 되죠. 대수적 연산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딱 그 되는 애들만 나온 게 뭐예요?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괜찮죠? 밑이 똑같거나 아니면 동일한 꼴이 반복돼서 치환 처리하면은 대수함수가 돼버리는 거. 그 정도만 해요. 그건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죠. 지들끼리 연산이 되는 애들 몇 가지만 합니다. 그건 삼각함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 함수는 밑부터 통일시켜주고 삼각함수는 각부터 통일시켜주고 각만 통일해도 힘드네. 사인으로 다 몰거나 코사인으로 다 몰거나 아니면 탄젠트로 다 몰아줘야 돼요. 그때 나타나지는 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이걸 이용해서 하나로 몰거나 아니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만들어서 다 탄젠트로 몰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는 거.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에 있는 문제들은 일단 얘만 딸랑 나오는 문제들은 우리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설마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y는 2x제곱. 그죠? 당장 이렇게 기본형 꼴 그래프 그린다. 아니 뭐 이건 이미 다 알지 않아요? 그죠? 다 알죠? 그러니까 얘는 별로 안 궁금해. 여기에는 함수 값들을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0,1, 1 집어넣으면 1,2. 그렇죠?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다른 함수와의 교점이야. 다른 함수와의 교점. 괜찮죠?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수함수가 대수함수랑 만나는 거. 지수함수가 지수함수끼리 만나는 거. 지수함수가 로그함수랑 만나는 거. 지수함수가 삼각함수랑 만나는 거. 이런 케이스들을 좀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고난이도 문제. 뭐가 있을까? 다항함수. 그죠?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랑 만나는 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1차 함수. 그렇죠. 1차 함수랑 만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차 함수랑 만나는 거.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지수함수와 지수함수의 그래프.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 제일 먼저 봐줘야 되는 거는 어떤 관계냐? 일단 당연히 다항함수 중에서도 제일 기초가 될 만한, 직선 중에서도 제일 기초가 될 만한 상수함수 아니면 어떤 특정 x에 관련된가. 그래서 지수함수와 또 뭐가 만나는 거지? y축과 평행한 직선. 그죠? 이렇게 만나는 걸 일단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수함수를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다. 뭐 x는 a. 그쵸? 그럼 얘는 뭐지? 교점이 a, fa. 할 게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쵸? y축과 평행한 직선과의 교점은 우리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수가 x축과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거.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y는 b랑 만나는 애구나.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교점을 구한다 그러면은 얘는 y 값이 b니까 f 인버스 a. 이게 아까 로그 정수 조건에서 계속 했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딱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2의 x제곱이다. 그러면은 y는 무슨 7과 만나는 그 지점. 요 점의 좌표를 구한다. 그럼 y에다가 7 집어넣었으니까 2의 x를 그러면 얘는 y좌표 7에다 로그 27이네. 그쵸?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로그를 표현해서라도 x좌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직선. 그죠? 직선에 대한 것들은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점은 일단은 뺐어요. 점은 나중에 필요할 때 보려고.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직선들 중에서도 어떤 직선이요? 기울기가 있는 직선. 그죠? 1차 함수. 2차 함수와의 교점이에요. 그럼 1차 함수와의 교점이다 라고 한다면 뭐 지수함수가 있다 그랬을 때 1차 함수랑 만나는 거.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미적분 문제로 빠져요. 접선의 방정식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미적분 문제로 빠집니다. 맨날 두 점에서 만나는 것밖에는 안 나와요. 아니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안 나오는 경우는 언제 안 나와요?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 대칭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역함수의 관계로 등장할 때만 나타나지게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건 어떻게 하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수함수랑 2일차 함수가 교점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대수적 연산은 안 돼요. 그럼 대수적 연산이 안 되면 당연히 뭘 들어가야 돼? 없는데? 잠깐만요. 자, 대수적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초월함수를 빼고 확인해 줘야 됩니다. 초월함수를 무시해 줘야 돼요. 왜? 만약에 2일차 함수와의 교점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점과 이 점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기울기. 괜찮죠? 2일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울기, 그 다음에 지나가는 한 점이에요. 뭐 점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아예 점 줘버리면 직선이 결정되니까 편한데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안 주더라도 얘는 무조건 주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거리가 무슨 뭐 루트 5다. 근데 기울기가 만약에 2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대2대 루트 5. x랑 y의 변화가 1대2구나 라는 걸로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일단 얘로 끝나요. 지수함수는 전혀 생각도 안 해도 돼요. 좀 이따가 진도 나가는 거 한번 좀 보면은 지수함수 완전 다 배제해요. 그냥 직선만 가지고 점좌표 다 확인해요. 그걸로 위치 관계 다 끝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그 직선만 가지고 뽑아낸 이 점좌표와 이 점좌표를 그 다음에 지수에다가 때려 박아주면은 지수끼리 연립방정식이 돼서 좌표가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뺍니다. 완전 빼주는 걸로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럼 네 번째로 나오는 건 뭐가 있냐? 지수함수와 뭐 2차 함수로 만나는 거. 자, 근데 요게 지금 지수함수랑 2차 함수랑 만나는 거는 요새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문제가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지수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의 x제곱이 있다 라고 쳐볼게요. 2x제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인가? 아무튼 이렇게 돼 있다 라고 쳐볼게요. 이때 만나는 두 개의 지점 x1, y1, 그 다음에 x2, y2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 두 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한다. 이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못 구해요. 그럼 결국에는 점좌표를 구하려면 뭐밖에 없냐? 사이값 정리밖에 못해요.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맨날 기억하고 나오는 게 뭐냐? x2는 2분의 1보다 크다. 맞는지 고르시오. 이런 거 나온다라는 거예요. 2차 함수부터 맨날 이거밖에 안 나와요. 3차도 안 나와요. 왜냐면 너무 복잡해서 2차밖에 안 나와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게 맞을까요? 사이값 정리는 맨날 어떻게 한다? 숫자 때려 박아서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럼 지금 만약에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2분의 1, 2의 2분의 1 제곱 루트 2가 되겠네.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니까 2분의 3으로 나오겠죠? 그럼 루트 2하고 2분의 3 중에서 누가 더일까요? 잠깐만. 대소비교. 알았어. 대소비교 잠깐만 할게. 이 대소비교 연습해줘야 됩니다. 자, 대소비교가 있는데 A라는 수 또는 식, B라는 수 또는 식. 일단 A가 B보다 큰 상태인 경우로만 놓고 한번 봐볼게요. 자,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둘이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는 거예요.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는 거.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예를 들어서 9랑 8이 있어요. 뺐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9가 8보다 크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아니, 얘는 너무 쉬워서 잘 안 써요. 그래서 보통은 문자에서 많이 나와요. 어떤 걸로 쓰죠? 그나마 제일 많이 쓰는 게 자, 2분의 a 플러스 b와 루트 ab 중에 누가 더 클까?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 중에 누가 더 클까? ab가 양수인 경우밖에 안 씁니다. 빼봤어. 빼보니까 할 건 통분밖에 없겠군. 그래서 얘는 a 빼기 2 루트 ab 플러스 b가 되는데 어차피 a가 양수잖아. 그럼 뭐 제곱근의 제곱으로 봐도 상관이 없겠지. 얘도 또 제곱근의 제곱으로 봐도 상관이 없겠지. 그럼 얘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전체 제곱이네. 괜찮죠? 실수 빼기 실수인데 실수 제곱이면은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지. 그쵸? 무조건 양수예요. 그나마 a랑 b가 둘이 똑같을 때 한정에서만 등호가 성립할 수 있더라. 얘는 무조건 0보다 커가 나왔구나. 그 말은 얘도 0보다 커가 나왔구나. 그 말은 얘도 0보다 커가 나왔구나. 그래서 산술 평균은 무조건 기하 평균보다 커가 나왔을 수밖에 없어요. 둘이 같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a랑 b가 같을 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절대부등식. 괜찮죠? 그때 증명 방식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는 방법이 있냐? 있어요. 거듭 제곱해서 빼보는 거예요.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있어요. 자,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가 있냐면은, 이거 잠깐 지워도 될까? 뿅. 앞시험 나중에 또 설명할게. 자, 그럼 얘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루트 2랑 루트 3 비교하면은, 둘이 제곱해서 비교하면 되잖아요. 이건 뭐 안 해도 뻔히 보이죠? 근데 요러면 이제 또 헷갈려요.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그렇죠? 요러면은 좀 헷갈립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아예 그냥 통째로 6제곱해서 빼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거듭제곱, 그러니까 또 둘 다 양수면은 거듭제곱을 얼마나 한다고 해도 대소비교가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6제곱을 해보면은 루트 2 6제곱? 2의 2분의 1제곱에 6제곱이니까 그냥 2의 세제곱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3의 3분의 1제곱에다가 6제곱을 했으니까 얘는 3의 제곱 9가 되겠는데? 음수네? 세제곱근 3이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은 언제 쓰냐? 거듭 제곱근으로 표현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거나 라고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고1 내신용이기 때문에 얘는 별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얘만 조금 알고 있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눠서 1보다 큰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나눠서 큰지 아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의 50제곱하고 5의 20제곱 놓고 보면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좀 고민스럽잖아요. 아닌가? 딱 보이나? 자, 나눠볼게요. 자, 나누면 5의 20제곱분의 2의 50제곱. 그럼 얘는 5의 제곱과 2의 5제곱에 10제곱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럼 얘는 25분의 32의 10제곱이니까 1보다 크네. 괜찮죠? 그래서 2의 50제곱이 5의 20제곱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 관계로 보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고등과정 통째로 놓고 봤을 때, 이게 고등과정 통째로 놓고 봤을 때 고3 기준으로, 수능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걸로 정리하는 게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안에서는 얘가 90%, 얘가 9%, 얘는 쓰는 일이 거의 없긴 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3 기준으로 나오는 애들은 다 뭐냐? 70% 정도가 다 이걸로 나오는데 함수의 그래프 가지고 보는 거야. 자, 1단계로 잡는 게 증가와 감소를 이용해서 보는 거. fx가 증가 함수인데 x1보다 x2가 더 크면 당연히 fx1이 fx2보다 더 크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증가감수로 보는 거. 자, 여기 곁다리로 들어가는 게 이제 사이값 정리예요. 증가하니까 음에서 양으로 가면 당연히 그 사이에 근이 있겠지. 그쵸?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기울기 가지고 대소 비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교평수에다가 집어넣은 순서 그대로예요. 진짜로. 교평수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고 이 순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미안. 그죠? 별로 눈치 못 챌 수도 있지만. 자, 아무튼 요거와 관련된 문제 중에는
평균값 정리도 격다리로 좀 나오기는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넓이로 대소 비교하는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얘는 인테그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수투 쪽에서는 나옵니다. 정적분 활용 쪽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미적분에서도 했어요. 자, 아무튼 요렇게가 될 텐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결국 사이값 정리 문제예요. 그죠? 사이값 정리 문제. 그러면은 얘랑 얘는 어떻게 비교해요? 거듭 절편이 있네. 제곱해서 비교해보면 되겠지. 그럼 얘는 4분의 9. 얘는 2. 얘가 더 크네. 괜찮죠? 2분의 3이 더 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루트 2. 이렇게 되는 상태다 보니까, 요 지점이 2분의 1이니까 x2가 더 크겠네. 괜찮죠? 이렇게 비교에 들어가는 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오케이. 사이값 정리로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기울기 가지고 대소 비교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있냐? x2 빼기 x1이 y2 빼기 y1보다 작다. 뭐 이런 문제. 그렇죠. 아예 대놓고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나눠보자. 그렇죠. 어차피 y2 빼기 y1이 양수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x2 빼기 x1도 양수죠. 그래서 요거를 식을 정리해 보면은 1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1보다 크냐 작냐 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해요? 이런 거는? 여기서 기울기보다 큰지 작은지 찾기가 쉽진 않죠. 그러면 항상 어떠냐? 이 문제 안에서 나와 있는 점들 중에서 이거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나오면은 기억부터 힌트예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 여기에 언급되는 점들 가지고 기울기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점 항상 절편까지는 추가로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1,0, 1,0, 0,2, 0,1.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잘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이거 기울기가 1이네. 괜찮아요? 2분의 1 증가할 때 2분의 1. 그림은 전혀 아닌데 2분의 1 증가할 때 2분의 1 증가하고 있어요. 괜찮나요?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인 상태예요. 얘보다 무조건 얘가 더 작겠지. 그쵸? 노란색이 무조건 작겠죠. 왜냐면 더 밑에서 더 위로 올라간 애가 기울기가 1이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기울기가 1보다 작다. 틀렸네. 괜찮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얘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도 또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전혀 그래 보이지 않지만, 마이너스 1,0과 얘도 기울기가 1이에요. 괜찮아요? 미안해. 사실 이렇게가 일직선입니다. 이게 착시현상이에요. 일직선이에요. 일직선. 괜찮을까? 기울기 1. 미안해. 자, 어쨌거나 뭘로 보더라도 확인은 가능해요. 이걸 못 찾으면 절대 못 풉니다. 괜찮죠? 자, 그 외에 뭐 나머지도 또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디귿이 하나가 더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디귿에 관련된 거는 지금 메인으로 잡을 건 아닌데 궁금하니까 한 번만 얘기만 좀 잠깐 해볼게요. 궁금하니까. 이거의 디귿의 문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y1 곱하기 y2 이 둘을 곱한 게 뭐더라? 루트 2보다는 루트 2분의 1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냐 이런 문제로 등장을 해요. 이런 문제로. 자, 그럼 얘는 지금 여기 y값 두 개를 갖다가 곱한다. 솔직히 힘들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어차피 얘랑 얘가 합쳐진 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죄다 x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요. 뭐 물론 기울기도 있긴 하지만 y로 보기보다는 x로 한번 바꿔보자. 그럼 y1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x1제곱 플러스 2로도 볼 수 있지만
2의 x1제곱으로도 볼 수 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y2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x2의 제곱 플러스 2로도 볼 수 있지만 2의 x2제곱으로도 볼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럼 뭘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 곱하잖아요. 이 다항식 두 개로 곱하면 이거 항이 많아지니까 힘들어지죠. 에이, 그럼 얘는 그냥 2의 x1제곱, 얘는 2의 x2제곱으로 한번 보자. 그러면 지금 이 식 같은 경우는 그럼 얘도 밑이 2잖아.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얘는 지금 2의 x1 플러스 x2제곱. 얘는 2의 0제곱 이렇게 되니까 밑이 똑같으면 지수끼리 비교가 가능하네. 그래서 x1 플러스 x2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지만 0보다 작냐?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게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어쨌거나 x1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x2는 아까 기억에서 본 것처럼 2분의 1보다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은 최소 마이너스 1보다는 크잖아요. 최소 2분의 1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x1 플러스 x2는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네. 괜찮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참수 기준으로 좌우 대칭되는데 함수값이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럼 당연히 둘을 더한다. 대칭축 아니다. 이 둘을 더한다. 그럼 당연히 0보다 작겠죠. 괜찮죠? x1이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맞구나 라고 해서 디귿도 맞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해요. 뒤쪽에 어차피 있기는 하니까. 오케이. 자, 그럼 결론은 뭐예요? 지수함수랑 이차함수는 얘는 다시 한번 곡선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다 합답형 문제로밖에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합답형 문제로밖에 못 나오고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게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 아니면 기울기, 그죠? 사이값 정리, 기울기. 그 다음에 요런 용도로밖에는 못 나온다. 사기? 아무튼 이런 문제밖에는 등장을 못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수함수, 2차 함수 말고 다른 거, 3차 함수? 3차부터 다 똑같아요. 근데 3차까지는 나온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2차까지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초월함수와의 관계가 될 텐데, 요거는 힘드니까 조금 이따가 볼게요. 지금 에너지 다 달아가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대수함수끼리 관계만 가지고 먼저 문제 좀 잠깐 풀어볼게요. 이건 좀 이따가 밑에 거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저기 무난한 걸로 50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50번 한 번만. 잘했어. 금방 갈게. 어디까지 풀었어요? 그럼 오케이. 자, 어차피 P점 좌표는 미지수로 잡아놓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뭐 중점 잡아주면 되겠고, 그 중점 잡은 상태에서 걔가 다시 포함돼주면 되는구나. 다시 한번. 지금 얘는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생긴 상태인데, 이거 지수함수 그래프 떼볼게요. 지수함수 그래프 떼놓고, 이거 뗀다 그래프 왜 지수함수를 그려놓고 그냥 미안해. 지수함수 그래프 떼놓고, 직선만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얘는 직선보다는 사실상 점에 대한 얘기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O예요. P가 여기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몰라. 그냥 A, B라고 한번 적어볼까? 그러면 얘는 중점 좌표가 Q, 2분의 A, 2분의 B겠네가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럼 미지수 몇 개요? 2개잖아요. 식이 몇 개면 되는 거예요? 2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금 이 지점 아직 안 쓴 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수함수예요. 그렇죠? 어차피 1번은 우리가 지수함수 빼놓고 들어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 위치 관계를 통해서 뽑아놓은 그 점들이 지수함수 상에 존재하는 거니까 대입해 놓으면은 지수방정식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괜찮죠?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대입한다 그러면 뭐예요? B는 3의 A제곱, 요것도 대입하면은 2분의 B는 3의 2분의 A제곱. 그럼 문자 2개씩 중이니까 그냥 연립이 다 되죠? 그냥 끝난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만약에 얘를 2로 나눈다 그러면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지수방정식으로 가면 되고, 나는 대섬수 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제곱을 해서 4분의 B제곱이 3의 A제곱이니까 얘가 지금 B랑 똑같다 라고 해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B가 0은 아니겠죠? 그렇죠? 따라서 B는 4만 가능하다. B가 4니까 4는 3의 A제곱, 따라서 A는 로그 3, 4. 괜찮죠? 답이 그냥 로그 3, 4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지금 이게 내가 이 문제를 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못 풀어서? 이걸 못 푸는 사람 지금 여기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괜찮죠? 이걸 못 풀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죠? 핵심 본질이 뭔지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한 거. 이 1차 함수까지. 계속 얘기한 거. 초월함수는 얹을 뿐. 괜찮죠? 이미 대수적인 관계에서 다 나와요. 마무리 계산만 지수함수에 얹어서 계산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지수함수 아예 떼버리고 생각해도 돼요. 지수함수만 그래요? 로그함수도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것만 잘 생각하면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아요. 절대로.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답은 나왔고요. 좀 이따가 몇 개 더 보여줄 겁니다. 자, 어쨌거나 답은 지금 1번이 되겠고 자, 뒤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로그 함수끼리 만나는 거는 나중에 볼까? 로그 함수끼리 만나는 거는 고민스럽구만. 저기 진짜 미안한데 저기 55번 지겹겠지만 간단하게 한 번만 해볼게요. 1분 만에 한번 풀어봅시다. 55번 1분 만에. 알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풀어서 지겨워. 답이 눈에 보이네. 그죠? 이상하다.
지금쯤 답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지금쯤 답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아직 답이 안 나온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 말은, 풀길 잘했다. 혹시나 해서 풀자고 했는데, 풀길 잘했다. 자, 힌트를 잠깐 좀 가볼게요. 힌트를 가볼게요. 아예 되는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다시 한번. 지금, 여기 핵심 논지가 뭐예요? 지수함수? 아니, 얘는 보조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거는 방금 아까 얘기한 지수함수랑 일차함수, 그죠? 기울기가 있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P점과 Q점은 사실 지수함수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Y는 2x 플러스 K. 우와, 기울기가 2네. 그렇죠? 이 기울기가 2인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기울기입니다. 걔만 초점을 갖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걔 먼저. 자, 그럼 이 위에 나와 있는 점 두 개가 있어요. P점과 Q점이 있어요.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냥 지수 떼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그러니까 거리가 지금 루트 5라고 돼 있는데, 기울기가 2네. 1대 2네. 그렇죠? 그럼 여기는 1이고 여기가 2구나. 그럼 이 P점과 Q점은 이제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뭐 모르잖아요. A 몰라. 그냥 A, B로 한번 잡아보자. 그렇죠? A, B. 그럼 얘는 A 플러스 1, B 플러스 2가 되겠네. 자, 점 하나당 식이 몇 개씩 나와요? 점 하나당 식이 무조건 하나씩 나와요. 괜찮죠? 그럼 미지수를 두 개를 썼는데 식이 두 개 나오면 이 P라는 점과 요 Q라는 점을 갖다가 정리하면은 좌표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좌표가 다 나오면 결론 뭐예요? K도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미지수 두 개.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지수로 잡은 점을 지수함수에 얹어보자. 얹어놓으면 지들끼리 연립이 된다는 거예요. 지수방정식이. 괜찮죠? 자,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3분의 2에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1이 B. 자, 이건 또 얹어버리면은 A 플러스 1 집어넣으면 3분의 2에 여기다 A 플러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분의 8. 그게 얼마? B 플러스 2. 그쵸? 미지수 두 개씩 두 개. 연립하면 끝납니다. 자, 1분만 한 번 더 고민해볼게요. 괜찮을 거. 껌 갖다 줄게. 껌이 끝나서. 이렇게. 저거 내용 괜찮지? 할 수 있어. 그래. 자, 마지막 계산을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자,
자, 요거 두 개 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근데 뭐 대수 쪽으로 바꾸는 게 좀 더 편해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그 요대로 B를 바꿔 집어넣어서 지수 방정식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요거 정리해보면은 얘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의 A 플러스 2제곱이 B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한다면 3분의 2의 A 플러스 2제곱이 뭐 2분의 3 넘겨주면 되죠? 2분의 3B 빼기 3. 그거 여기다 집어넣어도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럼 그냥 대수적으로 정리가 끝나요. 오케이. 그래서 지수 방정식으로 갈 것이냐 대수 방정식으로 갈 것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에 바꿔서 집어넣는다면 2분의 3B 빼기 3 3분의 8 B 플러스 2 그쵸? 자, 그럼 B만 넘겨서 가준다면 2분의 3B에서 B 뺐으니까 2분의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4 넘기면은 2분의 7이죠. 그 2분의 7에서 3분의 8 빼주면 되겠네. 그쵸? 그럼 얘는 2분의 B가 6분의 얼마 들어? 21에서 16 뺐으니까 5가 되겠네요. 괜찮죠? B 값이 3분의 5구나. 괜찮네. 그럼 B가 3분의 5면은 나머지 어떻게 예상하죠? 여기다 3분의 5 집어넣으면은 넘겼을 때 3분의 2가 되니까 지수가 1 나오면 되는구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인 걸로 알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좌표점이 전부 다 존재하게 됩니다. 다 나오게 돼요. 그렇죠? 지금 얘 값이 얼마가 된다?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 값이 3분의 5로 나오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K 값이 나오겠지. 괜찮죠?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가 3분의 5. 그러면 얘는 넘기면은 3분의 17. 그죠? 그래서 B는 3분의 17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딱 수능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쵸?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이게, 그래. 어차피 지금 얘기 잠깐 좀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지금 대충 맞고요.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지수함수와 지수함수에 관련된 얘기인데, 지수함수와 지수함수에 관련된 얘기는 만약에 지수 두 개가 서로 만난다 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연립하면 돼요. 밑이 다르면은 밑을 같게 만들어서 연립하면 됩니다. 괜찮죠? 그럼 만약에 둘이 안 만나는 거면 어떡하냐? 평행이동에서 들어가는 건 어떡하냐? 그럴 때는 얘네를 지나가는 어떤 직선 두 개가 만들어지는 이 부분의 뭐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문제들이 튀어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정리해서 넘겨서 잘라 붙이면 미안해 그림이 좀 안 맞네 직사각형이 되더라. 그죠? 이런 느낌으로 문제 푸는 게 존재를 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거의 지수랑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립이 가능하니까 밑 정리해서 들어간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이 똑같은 경우가 아니면 밑을 같게 만드는 걸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만나는 경우예요. 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만나는 건 이거 어떻게 풀지? 교점 문제 어떻게 풀지? 못 풀어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만나는 교점은 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이거 뭐라 그럴까? 뭐 이런 거? y는 로그 무슨 뭐 3분의 1 x 막 이런 거 났다. 교점 죽었다 깨나도 못 구합니다. 진짜로 사이값 정리가 아니면 교점 구할 수가 없어요. 괜찮죠? 그러면 지수랑 로그는 같은 거라면서 왜 안 되냐? 해석이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쵸? 저기 한국인이 보는 시야랑 저 미국인이 보는 시야는 미안해. 별수 예제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관점 통일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기는 하지만 안 된다. 그럼 결국 문제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얘는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타나져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 일단은 밑이 같은 경우 요거랑 두 번째 밑이 다른 경우 요걸 봐야 돼요. 자, 그럼 밑이 같은 경우면은 어떤 케이스예요? 밑이 둘이 서로 같은 케이스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수랑 로그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y는 뭐 2분의 1의 x제곱인데 로그 함수도 밑이 똑같이 나와요. y는 로그 2분의 1 x다. 이렇게 나왔다.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역함수 관계예요. 밑이 똑같으면 역함수 관계일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이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인지 확인해보고 대칭성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대칭성으로 푸는 겁니다. 대칭성이 아니면 못 풀어요. 진짜로. 아예 못 풉니다. 자, 그러면은 밑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밑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푸냐? 이런 케이스는 보통 어떠냐면은 아까 위쪽에서 얘기한 이런 1차 함수 있죠? 요런 게 또 나와요. 왜냐면 지들끼리 연산이 안 되는 애기 때문에 뭔가 대수적으로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얘가 무슨 뭐 이렇게 직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직선이 또 나오고 뭐라 그래야 될까? 몰라 요걸 지나가는 뭐 기울기가 뭐 몇 자리인 직선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얘 기울기 가지고 이 두 점의 좌표를 다 뽑아내주고 그 두 점의 y좌표 가지고 얘가 구해내고 이러는 거예요. 괜찮나요? 결론은 뭐냐면은 밑이 다른 경우에는 지수 로그를 혼합 계산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다른 대수적인 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괜찮죠? 다른 대수적인 관계를 찾아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지수끼리 나와 있는 경우 중에서도 대수적인 관계를 찾아야 되는 거. 그게 55번이에요. 55번 보면 둘이 지수함수 두 개 나왔죠? 이 둘이 안 만나요. 괜찮죠? 뭐 물론 평행이동으로 들어가네. 그럼 평행이동에 의해서 뭔가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3분의 2에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분의 8. 그 다음에 y는 3분의 2에 미안해 숫자가 막 날아가는데 x 플러스 3제곱 플러스 1. 둘이 밑이 똑같은데 평행이동으로 겹쳐지는 애예요. 밑이 똑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x가 2 차이 나고요. y가 3분의 5 차이 나요. 괜찮죠? 얘를 왼쪽으로 2만큼 평이동하고 아래로 3분의 5만큼 평이동해야 겹쳐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특수한 관계가 나온다면 이 두 점, 그쵸? 그러니까 이게 미적분 입장에서는 기울기가 똑같은 점이에요. 그쵸? 둘이 대응되는 점, 그 대응되는 점으로 직선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뭔가 특수한 관계를 사용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그러면? 6분의 5 나와요. 괜찮아요? 기울기가 만약에 6분의 5짜리인 직선으로 나왔다. 그러면 얘는 둘 사이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또 잘라놓으면 그만큼 잘라다가 갖다 붙이면 또 직사각형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기울기가 지금 6분의 5x가 아니고 기울기가 2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괜찮죠?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일부러 노림수로 그런 거예요. 수능에서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이 기울기 똑같으니까 얘 평이동 가지고 뭔가 하는 건가 보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주어진 함수가 나왔으면 당연히 기울기 쪽으로 접근해 들어가라. 이게 수능의 취지였습니다. 수능은 좋은 문제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그죠? 자, 어쨌거나 지수랑 로그까지 봤고요. 7번째 지수랑 삼각함수가 만나는 케이스 문제. 이런 거는 맨날 문제가 뭐밖에 안 나올까요? 되게 힘들어요. 저런 문제는 맨날 삼각함수 나오고 지수가 밑이 얼마일 때 교점계수 몇 개인지 찾으시오. 이런 문제밖에 안 나와요. 괜찮죠? 주기성을 이용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수 쪽에서 볼 게 아니고 삼각함수 쪽에서 봐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그냥 배제하면 이게 다예요. 이거 왜 안 나와요? 이거 왜? 괜찮죠? 이거 왜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합답형 문제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어차피 지금 이건 요새 추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수능에서 나온다.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얘가 나와요. 그냥 얘예요. 그냥 1참수. 이거 외에는 그냥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21번 붙박이잖아요. 계속. 이거 아니면 삼각함수. 괜찮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6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도 어땠어요? 이게 지금 몇 번에 나왔더라? 21번에 지금 이거 나왔나? 그렇죠? 그냥 얘밖에 안 나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기 잠깐 쉬었다 가긴 해야 되는데 한 문제 정도만 잠깐 좀 풀고 쉬었다 가볼게요. 좀 힘들까?
안 힘들겠지? 미안해. 딱 하나만. 쉬운 거 하나만. 저 56번. 쉬운 거. 56번. 스텝 1이니까. 문제 잘못 넣었네. 로그 함수인데. 미안해. 로그 함수인데. 근데 로그 함수도 지금 똑같아요. 로그 함수도 쟤랑 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가 쉽지만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죠? 로그 함수가 2개 나와서 그래요. 2개.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얘네 둘의 교점을 로그 함수 2개로 연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y좌표가 지금 6이잖아요. 지금 이거 1번 얘기예요. 1번. 2번 얘기예요. y축과 평행 간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y는 6이구나. 그러니까 a점 좌표를 그냥 다 그려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a점 좌표. 그래놓고 둘이 똑같다. 물론 그게 연립인 건 맞는데 로그 함수 2개 연립은 맞는데 fx로 y가 6되는 점 좌표 잡고 gx로 y가 6되는 점 좌표 잡으면 그 순간 a 값이 그냥 등장하게 됩니다. 목요일 날이 편하지 않아요? 학원 있어요. 있어. 카톡은 내가 못 봤어. 알았어. 조금이라도 할게. 조금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56분. 뿅. 자, 그러면은 y가 6인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fx에서 6이 나오는 걸로 한번 봅시다. 됐죠? fx가 6 되게 하는 점 A점이에요. 그쵸? 그럼 fx는 지금 로그 ax인데 얘가 6 나오니까 x는 a의 6제곱으로 나오는구나. 괜찮죠? 요 점 좌표가 a의 6제곱, 6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 관련된 또 두 번째 점. 이번에는 gx가 6인 걸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식을 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이걸로 봐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플러스 6 들어갔는데 그 6 나오게 하는 x좌표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럼 지금 얘는 6 지어놓고 나면은 빵. 뭐야? 로그 값이 빵 나온다라는 거는 진수가 1 되는 경우에는 없네요. 괜찮죠? 그래서 x는 4. 괜찮을까요?
요게 지금 4구나. 그래서 A의 6제곱이 4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 넓이를 구해달라. 그럼 A값 다 나왔으니까 뭐 이거 Y가 빵 나오는 거 잡아주면 되겠지 뭐. 아까 전에 여기 식승계 뭐예요? GX가 로그, 그렇죠. A는 아까 전에 여기서 잡은 상태. 그렇죠. 로그 A 마이너스 X 플러스 5 플러스 6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 아우, 야야, B점은 그럼 어떻게 되지? 그죠? 진수가 빵, Y가 빵 되는 거 찾아주면 되니까, X가 그냥 1이네. 1, 빵. 괜찮죠? 그 다음에 C점 좌표는 어떻게 돼요? Y좌표 빵인데, 이거 빵 되려면 어떻게 되지? 일단 얘가 빵 되는 걸로 잡아서,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마이너스 6. 진짜요? 진짜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A의 마이너스 6제곱인데, 아까 전에 여기서 잡았던 A의 6제곱이 4라는 걸로 놓고 보면은 얘가 지금 4분의 1이구나. 괜찮죠? 그래서 X 값은 넘기고 4분의 1 빼면 4분의 19. 괜찮나요? 그렇죠. 여기는 4분의 19, 0이 되겠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그렇죠. 가로 길이가 4분의 15. 높이가 6.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렇죠? 괜찮아? 답 틀렸나? 4분의 45. 없어 혹시? 있네. 4번. 괜찮아요? 쉽지? 쉽다. 쉽구만. 미안.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수래. 미안. 잠깐 미안해. 알았어. 저기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가볼게요. 아유 고생했어. 오늘은 그래프 최대한 다 끝낸 게 목표입니다. 오케이.